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13 파트 6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5까지 못 들으신 분은 그 영상들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틴은 자신을 놀라게 만든 끔찍한 모습을 떠올리며 말을 멈추었다. 방금 전 에릭의 이름을 반복하던 메아리가 이번에는 크리스틴의 마지막 외침을 3번 반복했다. 라울과 크리스틴은 서로 꼭 껴안고 맑고 평화로운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크리스틴 이상하군.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밤이 구슬픈 소리로 가득 차야 한다니. 마치 밤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아.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의 귀도 내 귀처럼 통곡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라울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다. 아마 내 눈앞에 끔찍한 얼굴이 드러났을 때 그가 지른 슬픔과 분노의 비명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울, 당신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나 말라빠진 해골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악몽을 꾼 게 아니라면 페로에서 에릭의 해골도 봤겠죠. 가면 무도회에서 돌아다니는 붉은 죽음도 봤을 테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해골들은 움직임이 없고 실제로 살아있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붉은 죽음이 갑자기 살아나 눈과 코, 입으로 된 4개의 검은 구멍에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다고 상상해봐요. 악마의 강력한 분노를 말이에요. 그 구멍 속에서는 아무런 시선도 찾아볼 수 없고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불타오르는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난 벽에 기댔고 그가 이를 갈면서 다가왔어요. 내가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자 그는 미친 듯 씩씩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를 저주했죠. 그러고는 내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봐. 저주받은 내 추한 모습을 실컷 보라고. 에릭의 얼굴을 봐. 이게 목소리의 얼굴이야. 목소리로는 만족을 못했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겠지. 이제 만족해? 잘생겼지? 당신처럼 내 얼굴을 본 여자는 내 소유가 되지. 날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고. 나는 동쥐양 같은 남자거든. 그는 몸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더니 허리에 손을 얹고 끔찍하게 달린 머리를 흔들더니 소리쳤어요. 날 봐. 내가 바로 동쥐양이야. 나는 고개를 돌리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그는 거칠게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내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만! 라울이 소리쳤다. 죽여버리겠어, 크리스틴. 제발 그 호숫가 식당이 어딘지 알려줘. 놈을 죽여버리겠어. 전부 알고 싶으면 조용히 해요, 라울. 그래, 당신이 어떻게, 왜 놈에게 돌아갔는지 알아야겠어. 하지만 어쨌든 놈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라울, 내 말 좀 들어요. 그는 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고, 그 다음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서 말해! 성난 라울이 소리쳤다. 그러더니 씩씩거렸어요. 내가 씩씩거렸어요. 내가 당신을 무섭게 만들었지? 내가 당신을 무섭게 만들었겠지? 안 그래? 당신은 내가 지금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지금 이 머리가 가면이라고 말이야. 그는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 가면도 찢어서 벗겨봐. 어서 하라고. 당신이 직접 손을 이리 줘봐. 그는 내 손을 꽉 잡아 끔찍한 얼굴로 가져가 내 손톱으로 시체 같은 끔찍한 살점을 뜯어냈어요.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죽음으로 만들어졌고 이 시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도 당신을 결코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도 난 지금 웃는 게 아니야. 울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 크리스틴, 내 가면을 벗겨서 다시는 나를 떠날 수 없게 된 당신 때문에. 내가 잘생긴 얼굴이었다면 당신은 돌아왔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영영 달아나 버리겠지? 그래서 난 당신을 여기에 가둘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내 얼굴이 궁금했어?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다니 당신은 미쳤어. 크리스틴, 내 아버지조차 내 얼굴을 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보지 않으려고 가면을 선물했지. 에릭은 분노에 차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마침내 에릭은 나를 놓아주고 흐느끼면서 힘겹게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뱀처럼 기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혼자 남은 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갑자기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제야 에릭이 왜 오페라 음악을 경멸하는 것처럼 말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음악은 내가 들어본 어떤 음악과도 달랐거든요. 그는 분명 자신의 저주받은 불행을 잊으려고 작품에 매달렸을 거예요. 그가 만든 동취향의 승리는 처음에는 길고 끔찍하고 장엄한 흐느낌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서서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이 표현되어 나오더군요. 난 음악에 매료되어 그의 방문을 열었어요. 내가 들어가자 에릭은 일어났지만 감히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에릭, 겁내지 말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지만 숭고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보고 다시 몸을 떤다면 그건 당신의 훌륭한 재능 때문일 거예요. 내 말에 담긴 진심을 믿은 에릭은 뒤돌아섰어요. 나 역시 진심이었고요. 그는 내 발 앞에 얼굴을 조아리고 시체의 입으로 사랑의 말을 쏟아냈어요. 음악은 멈추었고 그는 내 치맛자락에 입을 맞추었어요. 맞추었죠.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걸 보지 못했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내 비극에 대해 전부 말했어요. 말했어요. 그 비극은 2주일 동안 계속되었죠. 그동안 난 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괴물만큼 끔찍했죠. 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어요. 난 그의 가면을 태웠고 그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엔 마치 주인 옆에 앉은 강아지처럼 내 관심을 끌려고 하도록 만들었죠. 그는 나의 충실한 노예였고 아주 사소한 것도 신경 써 주었어요. 그렇게 내가 조금씩 믿음을 준 덕분에 호숫가로 가서 배를 태워주기도 했고요. 2주일이 끝나갈 무렵에는 스크리브 거리에 있는 지하 통로에서 가까운 문으로 나가게 해주기도 했죠. 우리는 거기에서 기다리던 마차를 타고 블로뉴의 숲으로 갔어요. 당신이 숲에서 기다리고 있던 날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심하게 질투하는 그에게 당신이 곧 북극으로 떠난다고 말해줬거든요. 난 2주일 동안 동정심과 음악에 대한 열정, 절망, 공포를 차례로 느꼈어요. 2주가 지나자 그는 다시 올게요 라는 내 말을 믿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돌아갔고 크리스틴, 라울이 괴로워하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내가 약속을 지킨 이유는 그가 날 풀어줄 때 협박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처소 입구에서 괴로워하며 흐느꼈기 때문이죠. 불행한 그가 나와 헤어질 때 보여준 그 흐느낌은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어요. 불쌍한 에릭. 크리스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유의 몸이 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에릭에게 돌아갔어. 가면 무도회 생각나지? 그래요. 일이 그렇게 되고 말았죠. 하지만 당신도 요 며칠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를 잊은 건 아니죠? 자칫 우리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난 그 시간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을 의심했어. 지금도 의심해요, 라울? 에릭을 만날 때마다 내 공포는 점점 심해졌어요. 그를 진정시켜 주려고 간 건데 오히려 나에 대한 사랑으로 미치게 만들었으니까요. 난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다고요. 무섭다고? 날 사랑해? 크리스틴, 에릭이 잘생겼어도 당신이 날 사랑했을까? 크리스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라울의 목에 두르고 말했다. 이런 딱한 사람 같으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 입술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입술을 가져가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을 둘러싼 어두운 밤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들은 폭풍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처럼 자리를 떴다. 그 순간 에릭에 대한 공포로 가득한 그들의 눈에는 저 높이 아폴론의
줄을 움켜쥔 듯한 거대한 밤의 새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봬요. 안녕.